마지막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땅인데요. 여기도 지금 경남 산청군의 땅인데요. 이분이 이 땅을 갖고 계셨는데 도로가 실제 도로는 여기 하얀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땅 지주가 최근에 요거를 이 땅을 평당 20만 원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땅이랑 이제 하얀색으로 끊겨 있지만 실제로 마을 도로가 가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땅까지요. 사도죠, 거의 사도. 근데 이 지주가 이 땅을 갖다가 평당 15만 원에 팔라 이렇게 강제로 거의 안 팔면은 자기가 여기를 펜스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서 지금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걸 강제로 막을 권한이 있냐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근데 이게 그 땅 밑에 있는 그 지목이 뭐죠? 이게 이제 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좀 농사를 짓고 있나요? 농사도 짓고, 지금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앞에 막아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제가 보면 저한테 오는 것도 1년에 한 10건 이상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농사를 짓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농사를 고려시대 때부터 졌어요? 이조시대 때부터 졌어요? 농사는 한참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럼 그때 그 옛날에 농사를 질 때에 도로가 다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없어도 들어갔습니까? 그때는 뭐 도로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러니까 남의 땅을 이용해서도 농사를 계속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관습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는 관습법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것이 이 대부분 어떤 사람 막는다고 경찰다 얘기하든지 어디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민법이라는 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그럼 내 땅 내가 막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민법을 적용해서 알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막는 경우에는 그 농지법의 관습법에 의한 농사를 짓는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관할관청의 농지과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농지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농지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막으려고 하는 땅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통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데도 막았다고 하면은 먼저 번에 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제 보면 주의토지토행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 주의토지토행권은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목적으로 다니는 것은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판결이 나는데 그런데도 어떤 분이 주의토지토행권에 의해서 내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를 고발을 해갖고 50만 원인가의 벌금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막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그거는 정설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걱정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팔라고 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이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막게끔 되면은 막는 거에 대해서 군청 담당자의 농지과에 가서 농지 담당자에게 난 농사를 짓는데 막았습니다 하면 거기서 행정조치를 해줍니다. 자기 땅에 막더라도 이거를 불이익당하지 마시고 농지과에다가 얘기하시면 그 농지과 담당자가 와서 해결을 관습법에 의해서 해결을 해주는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그 통로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게 저도 사실 있었고 우리 교수님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렇게 당하시면 안 되고요. 꼭 이거를 농지과 담당자한테 의뢰하셔가지고 행정을 중재를 받게끔 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불이익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사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 교수님도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조금 성공 사례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혹시 사례가 있으면은 그 맹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맹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로가 없다는 얘기인데 도로라는 법 자체가 도로법이란 도로도 있고 지적법이란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법이면 사도도 있고 건축법상 도로도 있거든요. 4가지 도로가 있는데 맹지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도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로법이란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연관이 되겠죠.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적법에는 도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지적도는 없어도. 다만 그게 남의 땅을 이용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현황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죠. 그럼 받아오라는 얘기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밑에 보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어요. 동도로를 이용하여 이미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은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 없다는 것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황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은 아 이것이 도로로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하면은 이 사도라고 해도 기존에 집이 없냐 건축 사례가 있으면은 굳이 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대신에 집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사용 승낙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도라고 하면 무조건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FM대로 무조건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라. 집이 있건 없건 그렇게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기존의 집이 한 차례라도 그 사도를 통해서 건축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다시 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건축법과 조례를 가지고 그 담당자한테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용인에 뭐 2억 몇천까지 떨어진 것을 그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5억으로 만들어놨던 사례 이런 것이 좀 저한테 몇 건에 있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제가 쓴 도로 경매다 이 책에 보면 그 실전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쓴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라는 책을 한번 거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책도 참고하시고 지금 좋은 사례 용인의 경매 물건이 2억 5천까지 떨어진 게 지금 얘기하신 사례를 통해서 그 땅을 2배 다시 원상복구해서 5억으로 만들었다는 성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돈 되는 정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아주 고급 정보를 오늘 많이 오픈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 유튜브를 잠깐 다시 한번 홍보해드리면 이종실이라 치시면 되고 토지 개발 특수 경매 이렇게 치시면 구독자 2,000명이 좀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맹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를 보게끔 되면 책에 동영상으로 다 해서 실전 사례하고 설명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동영상을 찍어놓은 걸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영상은 지금 많이 찍어 놓으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강남에서 강의를 지금 벌써 10년 넘게 강의를 꾸준히 좀 하고 계십니다. 선릉역이었죠? 선릉역에서 하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거기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을 직접 해보셨으면 저한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아는 것만큼은 한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요. 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종실 교수님 모시고 풀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또 좋은 사례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당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